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RL 서킷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잠깐 그거를 보면 이쪽에서 얘기를 할까? 먼저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다시 말하면 기전력 EMF가 있는 회로를 연결했을 때는 보면 다음과 같은 키르호프 법칙을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우리 이 양은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에너지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조금 아까 있는 식에서 배터리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한쪽에 있는 식을 다른 쪽으로 옮겨서 다음과 같은 식을 썼는데, 우리 이 식을 보면 이 식에다가 양쪽에다가 전류 I를 곱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식이 돼요. 어떤 식이 되냐면, 이 양은 일렉트로모티브 포스가 회로에 공급하는 파워가 되죠. 단위 시간당 공급하는 그 에너지가 되고, 우리 요 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항에서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양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뭐냐면 이 시스템을 에너지 보존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면 나머지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전체 외부에서 해주는 일이 주는 에너지, 단위 시간당 해주는 일, 그 중에 일부는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나머지는 마그네틱 필드의 단위 시간당 다음과 같이 에너지가 저장된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거나 나머지는 일부의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데, 저장이 되는 데는 어디냐면 인덕터에서 나오는 마그네틱 필드에 저장된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를 다시 여기 있는 이 말로 표현을 하면, 여기 있는 자기장에 저장되는 에너지의 비율 UB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비율이 LDI dt, 따라서 dt를 없애면 dUB는 LI DI가 되니까, UB는 적분을 하면 I가 0이면 흐르는 전류가 없으면 자기장이 안 생길 테니까, 그래서 우리 2분의 1 LI 제곱, 우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를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커패시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봤을 때 2분의 1 C V 제곱이랑 아주 비슷한 형태로 우리 쓸 수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조금 아까 봤던 RL 회로에 그럼 마그네틱 에너지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 지금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RL 회로에서 이 RL 스위치가 다음과 같이 연결된 경우, 연결하는 순간을 t가 0라고 하면 우선 t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엔, 그러면은 마그네틱 에너지에 저장된 거는 2분의 1 Li, 여기 있는 무한대라는 건 시간이 무한대로 흐른 다음에는 당연히 그 사이에 있는 그 전류는 일정하게 흐를 테고 R분의 E가 될 테고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서 스위치를 딱 끊었을 때, 스위치를 끊는 게 아니라 아까 본 것처럼 스위치 B로 연결했을 때, 여기서 갑자기 그럼 B로 연결하면, 그러면 이제 전류가 흐르다가 안 흐르니까 여기서 이 안에 자기장의 플럭스의 변화가 있으니까 흐르는 변화를 방해하도록 인듀스드 EMF가 생길 테죠. 그렇게 해서 생겨서 결국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흐르면서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전류가 0이 돼서 뭐냐면 더 이상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죠. 그렇지만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는 동안 마그네틱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이 얼마냐? 우리 어떻게 보냐면 2분의 1 처음에 있었던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요거는 2분의 1 Li 제곱이고 요거는 2분의 1 Li 무한대의 제곱이니까, 우리 보면 양쪽은 다 똑같은데 2분의 1만 살아남으니까 I가 I 무한대를 루트 2로 나눈 값이 되면 되겠죠. 근데 우리 I는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주어졌었냐면 R분의 2 E2D 다음과 같이 굉장히 이상하게 썼지만, 여기는 요 L 나누기 R이
타임 컨스탄트로 시간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기 위해서 우리 좀 이상하게 썼지만 요게 뭐냐면 루트 2분의 I 무한대 루트 2분의 R분의 2가 되는 시간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첫 식과 마지막 식을 보면 R분의 2는 없어지고 요게 루트 2분의 1이 되면 되죠. 근데 물론 풀기는 어렵진 않지만 t는 루트 2를 곱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타워 L이니까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알죠. 어떻게 구하냐면 어떻게 구하는지 아냐고만 말로 하면 얘기 안 될 테니까 요게 요 안에 있는 양이 루트 2분의 1이니까 e to the 마이너스 t 타오라고 쓰면 타오 L이라고 쓰면 이게 타오 L이 L 나누기 R이라고 쓰면 이게 얼만가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t 오버 타오는 마이너스 로그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따라서 t는 요거에다 타오 L을 곱한 양으로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계산기를 두드려서 적당히 보면 요게 1.2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역시 마그네틱 에너지를 계산했으면 마그네틱 에너지 덴서티를 계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단위 부피당 마그네틱 필드에 저장된 에너지가 얼마냐. 우리 지난번에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를 계산하고 일렉트릭 에너지 덴서티를 계산했을 때 어떻게 썼냐면 커패시터, 패럴렐 플레이트 커패시터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일정하게 있는 경우에 우선 에너지를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볼륨으로 우리 나눠줬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 왜 유니폼하냐? 아무거나 사실 해도 좋아요. 유니폼한, 그렇지만 가장 쉬우니까.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를 주는 건 솔레노이드니까 솔레노이드 안에 단면적이 A고 길이가 L인 솔레노이드를 생각한 다음에 그 안에 저장된 마그네틱 에너지를 단면적 AL로 나누어주면 유니폼한 마그네틱 에너지 덴서티가 될 거라 이거예요. 근데 UB는 2분의 1 LI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2AL분의 LI 제곱 그거를 적당히 바꾸면 뭐 바꾼 것도 아니죠. L분의 L 2A분의 I 제곱으로 쓰면 우리 여기 있는 요게 단위 길이당의 인덕턴스인데 우리 지난번에 그걸 구한 게 뮤제로 이게 뭐였더라? 우리 지난번에 구했는데 가면서 우리 이걸 어떻게 구했더라? I U B가 우리 이걸 지난번에 어떻게 구했더라? 우리 새로 구했는데 B가 뮤제로 RNI니까 아니 그건 우리 쓸 필요가 없는데 우리 저 안에서 우리 어떻게 했더라? 지난번에 L을 어떻게 구했죠? 그 안에 B가 뮤제로 NI인데 우리 집어넣으면 되죠. N phi B가 LI가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N이 뭐냐면 N 곱하기 L phi B는 뮤제로 NI 에다가 면적 이거를 곱한 게 LI니까 L은 I를 없애면 뮤제로 N제곱 L A 그러면 뮤제로 L 나누기 L은 뮤제로 N제곱 A죠. 그래서 요게 뮤제로 N제곱 A니까 A랑 없어져서 2분의 1 뮤제로 N제곱 I제곱으로 주어지죠. 근데 보면 B가 뮤제로 NI이기 때문에 요게 B의 제곱에 비례하는 양이죠. 다시 말하면 뮤제로를 나눠주고 뮤제로를 곱해주면 위가 뮤제로 NI의 제곱이기 때문에 B의 제곱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어요. 물론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마그네틱 에너지의 덴서티를 계산했지만 우리가 마그네틱 필드가 막 공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해도 단위 볼륨, 부피가 지금 유니폼한 경우에는 어떻게 부피를 잡아도 좋지만 막 마그네틱 필드가 공간에 따라서 변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 볼륨당, 단위 부피당 에너지를 생각할 때는 단위 부피를 점점 작게 만들면 그 안에서는 마그네틱 필드가 거의 일정한 형태로 일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러면은 그 점에서의
볼륨을 점점 줄여서 아주 작게 만드는 극한으로 가는 리밋을 취하면 다음과 같은 양은 어느 곳에서나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아니라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곳에는 항상 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이거랑 두 개랑 비교를 해보면 일렉트릭 에너지 덴시티는 2분의 1 엡실론 0 E제곱 이번 2뮤 0분의 B제곱 아주 형태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엡실론과 뮤 제로가 들어간 그 형태만 잘 구별을 하면 우리 쉽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뭘 들어보면 이렇게 처음부터 복잡하게 나왔지만 우리 이게 뭐냐면 이게 토로이드예요. 토로이드라서 이게 사실은 줄이 이렇게 감겨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여기다 다 그리진 않았지만 여기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다음과 같은 토로이드가 있고 이거는 뭐 얘기할 수 있죠. 안에 반지름이 A, 바깥에 반지름이 B. 그 다음에 우리 요게 동그라면 적분하기 힘들다 그랬으니까 우리 지난번에 한 것처럼 뭐냐면 요거의 단면이 요걸 이렇게 자르면 요 단면이 이렇게 주어져서 반지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인 다음과 같은 단면이 주어진 요 길이는 요 높이는 얼마라고 할까요? 요 높이는 여기 써 있을 텐데 A, B, L 요게 L인가? 요게 L로 주어진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이 단면인 토로이드에다가 다음과 같이 감아놨을 때 우리 뭐냐면 이 시스템에 저장된 마그네틱 에너지랑 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는가를 우리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UB는 다음과 같은 양 그리고 UB를 구하면 이걸 전 공간에서 적분을 하면 우리 전체 마그네틱 에너지를 얻을 수 있죠. 우리 이제 그 방법으로 해봅시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암페어 법칙을 쓰면 암페어 서피스를 암페어 라인을 클로즈드 룹을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은 틀림없이 이렇게 나오고 들어오니까 방향은 이쪽 마그네틱 필드가 이쪽 방향일 테니 이쪽 방향이 접선 방향으로 R이 같으면 항상 마그네틱 필드는 같고 다음과 같은 반시계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가 될 테니까 그렇게 암페어 룹을 잡으면 요 양은 B 곱하기 2파이 R 오른쪽은 뮤0 I 근데 I가 뭐냐면 이 전체 흐르는 거니까 여기 라지 N번 감겼다 그러면 사실은 NI가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N이 여기 빠졌네? N번 감았다고 칩시다. N번 감았다고 치면 여기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주어져야 되죠. 그래서 보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맞지? N번 감은 거 맞죠? 오케이. 그러면 이 뮤0분의 B제곱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우리 이걸 그냥 쓰면 되죠. 물론 좀 더 간단히 쓸 수 있죠. 이게 4파이 제곱이니까 8파이 제곱 뮤0가 제곱이니까 뮤0 I제곱 N제곱 나누기 R제곱이지만 우리 다음과 같이 그냥 쓸 수 있죠.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를 가지고 있죠. 그럼 전체 마그네틱 에너지는 이 안에서는 0, 이 바깥에서도 0이니까 여기서만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니까 마그네틱 에너지는 이걸 적분을 하면 되죠. 근데 어떻게 적분하냐면 R이 같으면 일정하니까 요 작은 볼륨은 뭐냐면 요 반지름이 R만큼 되는 곳에 요거에 해당되는 요거가 뭐냐면 길이가 폭이 R, 두께는 이 높이는 L인 그 안에 있는 요 작은 다음과 같은 부피는 dv는 곱하면 되죠. 요거의 면적에다가 높이 L을 곱하면 되니까 요거의 면적은 이게 2파이 R에다가 dr이니까 2파이 R dr 그 다음에 요게 아까 봤던 위에 썼던 바로 UB 물론 N제곱이 빠져있죠. N제곱 이게 다 N제곱이 빠져있네. 왜 N제곱이 빠져있지? 다음 것이 주어지면 그리고 적분을 하면 이거는 L 곱하기
L도 빠진 거 아니에요? L이 빠졌나? L이 빠졌죠. 뭐 여러 가지 빠졌어. 내가 딴 사람 거식을 베껴왔더니 이상하네. 수식을 내가 고쳐야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요거는 R분의 DR이면 쉽게 로그 R로 적분을 할 수 있으니까 뮤제로 I제곱 L 곱하기 N제곱 나누기 4파이 로그 A분의 B로 다음과 같이 마그네틱 에너지를 구할 수도 있죠. 오케이. 자, 이제는 지금까지는 우리 회로 성분에 인덕터가 있는 경우에는 인덕터의 셀프 인덕턴스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그 안에 전류가 흐르다가 전류의 흐름에 변화가 있으면 그 안에 마그네틱 플럭스가 변하니까 그걸 변화하지 않는 게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셀프 인덕턴스를 봤는데, 우리 이번에는 뮤추얼 인덕턴스를 보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음과 같이 한쪽에서는 배터리로 여기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만들고, 한쪽에는 여기에 이렇게 갈바노미터 전류계를 달아 놓으면 한쪽에서 이거를 저항을 막 바꾸면, 이렇게 준다는 거는 저항을 바꿀 수 있는 소위 variable resistance 가변 저항기라고 하는 거죠. 저항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저항을 바꾸면 흐르는 전류가 바뀌면 여기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가 변화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변화하면 여기 생기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변화하고, 여기 마그네틱 플럭스가 변화하면 그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EMF가 생겨서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경우에, 물론 이 자기 자신에서도 셀프 인덕턴스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여기에 유도된 전류가 얼마냐 하는 걸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이게 코일 1에 대한 코일 2의 뮤추얼 인덕턴스, 상호 유도 용량이라고 하는 뮤추얼 인덕턴스는, 그래서 우리 보면 요 인덱스를 서브스크립트를 그래서 2, 1이라고 쓴 건데 뭐냐면 두 번째 거 1에 대한 2의 뮤추얼 인덕턴스를 정의를 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I1에 흐르는 전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쪽에 지나가는 플럭스가 많죠. 그죠? 그래서 I1은 이쪽에 흐르는 플럭스는 요게 N1번 감았고 N2번 감으면 여기 있는 플럭스가 N2 phi 2 1이면 N2 phi 2 1은 여기 흐르는 코일 1에 흐르는 전류 I1에 비례한다고 하고, 그 비례 상수를 M21으로 정의해요. 2에 생긴 마그네틱 플럭스가 I1에 비례하기 때문에, 원래는 셀프 인덕턴스면은 우리 이거를 우리가 쓸 필요 2가 아니라 1,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때는 구별을 할 필요는 없었지만 우리는 뮤추얼이 쓰면 1, 2를 구별해야 되죠. 그렇지만 개념은 똑같아요. 한쪽에서 흐르는 전류 때문에 생기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서로 비례할 테니까 그 비례 상수를 뮤추얼 인덕턴스로 쓰고, 요거를 분모에 있는 I1을 곱했으면 M21 I1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M21이나 N2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양이기 때문에 요거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여기 있는 요 양은 파라데이 법칙에 의하면 코일 2에 유도된 EMF예요. 그거의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E2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E2는 마이너스 M21 DI1 D2 DT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덱스를 구별하기는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2면 이게 2 1이면 여기 1으로 쓰는 걸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거를 바꾸면 요거를 이렇게 요쪽에서 전류가 흐르고 I2가 요쪽에서 전류가 흐르고 요거 위치를 바꾼 거죠. 여기에 흐르는 이제 뭐죠? 코일 2에 대한 1의 뮤추얼 인덕턴스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는 M12 I2는 N1 phi 12 12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역시 쓰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M1, 2랑 M2, 1이 일반적으로 같을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앞에서 보면 1, 2지만 뒤에서 보면 이 시스템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를 1으로 하고 이걸 2라고 하든 이걸 2라고 하고 이걸 1으로 하든 피직스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죠? 이거 우리가 번호 붙인 건 우리 맘대로 붙인 거죠. 따라서 1, 2의 순서에 상관없어야 되기 때문에 M1, 2랑 M2, 1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거를 공통으로 그냥 large M으로 씁시다. 그러면 이 2는 마이너스 M D1 DI1 DT, 이 1은 마이너스 M DI2 DT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쓸 수 있죠. 물론 M은 어떻게 구하느냐? 요걸 쓰거나 아니면 요게 1과 2를 바꾼 걸 쓰거나 여러분들이 편리한 거를 이용해서 우리 M을 구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구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면 당연히 문제를 풀어보면 알죠. 그래서 우리 보면 다음과 같이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커다란 반지름 R1인 코일이 이렇게 N1번 감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류를 흐르게 해서 I가 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서로 꼬아놨죠. 이렇게 꼬아놓은 이유는 꼬아놓지 않고 여기 이렇게 하면 마그네틱 플럭스를 생각할 때 요 사이를 지나는 플럭스도 생각을 해야 돼요. 변화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꼬우면 요 사이에 마그네틱 플럭스가 지나가는 게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여기는 또 흘러가는 전류도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랑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 반대이기 때문에 요거에서 생각하는 건 없고 마치 전류 I1이 이렇게 흐르는 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를 다룰 때는 우리가 관심 있는 거 이외에는 이렇게 잘 꼬아서 여기서 생기는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도록 장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래서 이렇게 꼬아놓은 게 괜히 그림 멋있게 그리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려면 훨씬 더 어렵죠. 좀 다 물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안에다가 요 반지름이 훨씬 작은 R1보다 훨씬 작은 R2 역시 이렇게 해서 전류계를 다음과 같이 다 놓은 시스템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다 전류를 흐르면 물론 이 전류는 흐르면 이 안에 마그네틱 필드를 어떻게 여러 가지로 만들겠지만 전류가 이렇게 흐르네? 이 그림이 잘못된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보자. I가 흐르면 이렇게 흐르네? 그럼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마그네틱 필드 방향이 잘못됐죠. 그죠? 그래서 마그네틱 필드는 근데 워낙 여러 곳에 퍼져 있으니까 저거를 바꾸면 재미가 없을 테니까 우리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딱 바꾸면 되죠.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흐르면 안쪽은 다 들어가는 방향이고 바깥쪽은 나가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다 이 그림은 얘기해 줘야 되겠는데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이게 코일이 1 이걸 코일을 2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뮤추얼 인덕턴스 M을 구해라 고 하면 이거 뭘 쓰지? 우리 M은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마그네틱 플럭스에서 요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걸 보면 지금 시스템은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R2가 굉장히 작으면 이게 거리에 따라서 변하겠지만 R2가 작으면 거의 요 중심에서의 마그네틱 필드랑 비슷할 테니까 이 원에 의한 고리 룹의 중심에서의 마그네틱 필드는 우리 잘 구했죠. 그 뭐더라? 뮤제로 나누기 I 나누기 2 아닌데? 맞지? 뮤제로 I 나누기 2인가 그렇죠. 2R분의 뮤제로 I인가 그렇죠. 파이가 직선 전류니까 이 파이가 붙어 있고.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고식을 그대로 써요. 뮤추얼 인덕턴스는 여기 흐르는 전류 I1분의 여기 감긴 횟수가 N2번 phi2 1 때문에 생긴 2에 생긴 플럭스라는 거죠. 그 플럭스는
phi 2, 1은 원이 만든 마그네틱 필드에 코일 2의 면적을 곱하면 되는 거죠. 거기서 유니폼하다고 생각하면 돼. R2가 굉장히 작으면 유니폼하니까.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높이가 있으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C만큼 떨어진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우린 그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심일 땐 C가 0일 경우니까 역시 아까 말한 것처럼 2R분의 μ0 I예요. 그래서 뭐냐면 B1은 2R1분의 μ0 I1. 이게 하나가 그랬으니까 이게 N 원번 관계에 있으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플럭스는 N2 파이 하나에 되고 N 토탈 플럭스는 N2 파이 2 1은 B가 N1 2R1분의 μ0 I1.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뭔가 μ0 I μ0 이거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파이 R2 제곱이 A2죠. 왜냐면 원의 면적이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거를 I1으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I1으로 나눠주면 2R1분의 파이 μ0 N1 N2 R2 제곱. 복잡하긴 하지만 구했죠. 이게 맞나 안 맞나를 보면 역시 뮤추얼 인덕턴스도 이거는 차원이 없는 양이고 감은 횟수니까 R1분의 R2 제곱이면 길이의 차원을 가지고 있을 테고 μ0 곱하기 길이의 차원을 가진 양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오케이. 복잡하지만 우리가 정의를 잘 차근차근 따라가면 우리 다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우리 이제부터는 문제를 내용은 다 봤으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문제를 풀도록 해야 되죠. 자, 첫 번째 건 간단한 퀴즈. 다음과 같은 도선으로 만든 레일이 있고 이것도 도선인데 다 있는데 마찰이 없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요 길이는 2L이고 요 길이는 L이에요. 속도 V로 움직인다고 하면 첫 번째 이렇게 움직이니까 마그네틱 필드는 이거의 수직인 방향이에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인듀스드 커런트가 카운터 클락와이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인듀스드 커런트가 생겼다고 하면 마그네틱 필드의 방향은 어디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면 마그네틱 필드 플럭스가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걸 반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흘렀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 마그네틱 필드는 다음과 같은 퀴즈로 보면 우리 아주 간단하게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 들어가는 방향이었다 되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똑같은 방향에 있으면 이게 A번 문제고 두 번째는 똑같은 마그네틱 필드 안에 있을 때 이게 또 똑같은 속도 V로 움직이면 여기에 생기는 커런트의 방향은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들어가고 있으면 이쪽으로 가면 여기에 들어가는 플럭스가 시간에 따라서 늘어나니까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죠. 들어가는 걸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면 이쪽으로 흘러야 되나? 그러니까 역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간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생기는 EMF랑 여기 생기는 EMF랑 어느 게 더 큰가? 여기는 요게 XY라고 하면 phi B는 ELY B인데 DB 크기만 보면 방향으로 생각해. 이거는 ELB DYDT 이게 V가 되겠죠. 그죠? 요거는 이거를 X라고 하면 여기 phi B1이고 B2는 LXB인데 D phi B2 DT는 LB DXDT인데 V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당연히 이거의
기전력이 이거보다 2배 크겠죠. 자, 당연해요. 왜냐하면 요게 면적이 2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늘어나는 비율이 그렇게 돼서 그렇죠. 다음과 같이 우리 문제를 풀 수 있고, 이제부터 보면 다음과 같은 직선 도선 위에 원형 고리를 놨어요. 도선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진 않아요. 붙어 있으면 전류가 흐르면 막 여러 군데로 흐를 테니까. 요거랑 요거랑 붙어 있진 않고, 여기에 전류 I가 흐른다 이거예요. 요거의 반지름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요거의 저항은 4ohm이라 이거예요. 여기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면 여기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흐르는 전류는 하고 물어보면 굉장히 팬시하게 쓰여져 있지만 생각해보면 전류가 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네.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마그네틱 필드는 어떻게 생기죠? 이거를 엄지손가락 이렇게 감는 방향으로 되니까 위에는 나오는 방향, 물론 R분의 1에 비례하니까 올라갈수록 점점 이거 들어가는 방향. 다음과 같이 돼서 이 플럭스를 전부 다 적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랑 이거랑은 서로 대칭이죠. 여기 들어가는 플럭스는 일단 거꾸로 그렸네. 그죠? 나오니까 거꾸로 그렸죠. 이렇게 해도 학생들이 놀라질 않네. 내가 일부러 거꾸로 그렸는데 학생들이 전혀 놀라질 않네. 다음과 같이 그러면 여기 마그네틱 필드는 바로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인 점에 보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그런 점들을 항상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는 플럭스는 여기서 나오는 플럭스랑 똑같죠. 그래서 전류가 어느 순간이라 그래도 요 전체를 지나가는 플럭스의 합은, 내가 제대로 그랬나? 원래가 맞죠. 왜 이러지? 학생들이 전혀 리액션이 없어서 내가 막 바꿔도 오케이 굿.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생각을 하기 시작했구나. 오케이 굿. 자, 그래서 보면 어쨌든 플럭스가 두 개의 합은 전류가 어떻게 지나더라도 아무리 빨리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플럭스는 0이죠. 트릭 퀘스천이에요. 여기를 흐르는 전류는 없어요. 당연히 플럭스의 변화가 항상 없으니까. 우리 다음같이 볼 수 있고, 자, 이거는 저항 R인 곳에 R인 회로를 이렇게 연결해 놨는데 이거 다 여기 연결돼 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게 반지름 A인 반원이에요. 여기에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요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수 있어요. 반원은 어떻게 회전하냐면 이걸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돌리면 회전을 할 수 있죠. 돌리면 회전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걸 보는 거죠. 뭐냐면 EMF가 얼마냐? EMF의 프리퀀시라는 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생각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요 회로 안에 플럭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생각해야 되겠죠. 요 밑에는 플럭스가 변하지 않죠. 변하는 건 요것 때문에 변하는 게 있죠. 이게 변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면,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이 수직인 면의 플럭스니까 이게 이렇게 기울어지면 플럭스가 줄어들죠. 플럭스가 이렇게 해서 줄어들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나? 줄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죠. 이렇게 제껴졌다가 여기까지 와서 계속 플럭스가 줄어들다가 맨 밑으로 왔다가 다시 이제 이쪽 반대쪽으로 가면 플럭스가 늘어나죠. 플럭스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되게 되겠죠. 그래서 뭐냐면 이걸 이렇게 돌리면 어느 순간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어느 순간에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우리 그런 걸 뭐라고 하냐 하면 왔다 갔다 바뀌니까 alternating current라고 하죠. 앞에 자를 따서 우리가 AC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변하는 프리퀀시를 구하라는 거죠. 프리퀀시를 구하라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 변하는 건 뭐가 있냐면 딴 거는 변하지 않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따로 옆으로 딱 보면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이게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d 세타 d t가 각속도겠네. 앵귤러 벨로시티겠죠. 오메가. 근데 우리 여기 F라고 프리퀀시 F라니까 F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다음과 같이 쓰고 그럼 이때 플럭스는 요 면적이 얼마인가? 요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죠. 파이 A 제곱 코스 2배? 2배인가? 2분의 1? 2분의 1이죠. 끝. 왜냐면 원의 반이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요거에다가 요 밑에 있는 플럭스 요 밑에 있는 사각형에 대해서 이게 전체 플럭스가 될 거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우리 뭐 방향이 어떻게 되든 그래서 d phi dt는 이걸 구해야 뭐냐면 적어도 우리 언제 전류가 이렇게 방향이 전류의 방향을 우리 알아요. 그 크기만 보면 이게 어떻게 되나? 2분의 파이 a 스퀘어드 코사인 테타를 메우나 마이너스 사인 테타네. 테타 오메가가 얼마라고 했지? 2파이 f.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파이 제곱 f a 제곱 사인 2파이 ft죠. 왜냐면 테타가 오메가 t일 테니까. 그죠?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따라서 프리퀀시가 얼마냐? 프리퀀시가 얼마냐면 요 앞에 있는 건 상수고 요거니까 프리퀀시는 뭐가 빠졌다. B가 빠졌죠. 넓이만 계산했죠. 마그네틱 필드를 곱해야지. 그죠? 다음 것이니까 프리퀀시는 이거 돌리는 프리퀀시랑 똑같죠. 오메가 t인데 오메가 f니까 프리퀀시는 흐르는 전류의 프리퀀시는 f고 앰플리튜드는 앞에 있는 크기만 보면 되니까 앰플리튜드는 파이 제곱 f a 제곱 b로 주어지죠. 우리 다 됐고 오케이. 두 번째 문제는 여기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전류가 I로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가로 A, 세로가 B인 직사각형인 고리가 이 한 BA가 이 직선 도선이랑 평행하게 돼서 쭉 일정한 속도 B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요 중심이 여기서부터 중심이라고보다 요 가운데 축이 도선에서부터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유도 기전력과 인듀스드 EMF랑 그 방향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마그네틱 필드가 생길 테고 마그네틱 필드가 여기는 이제 내가 또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이 들어가는 방향인가?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인데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아니라 R분의 1로 줄어드는 마그네틱 필드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럼 우리 요 안에 있는 플럭스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위로 지나가고 있으면 플럭스가 계속 변하고 있죠. 유니폼하면 플럭스가 변하지 않지만 바깥으로 갈수록 마그네틱 필드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플럭스가 틀림없이 어떻게 되냐면 들어가는 게 줄어들죠. 들어가는 게 줄어들면 줄어들지 못하도록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죠?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으로 흐를 거라는, 클락와이즈로 돌 거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 알 수 있고, 그러면 그때 EMF의 크기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이제 플럭스를 계산하면 되죠. 플럭스는 근데 어떻게 계산하나? 아, 계산하기 싫은가? 싫은 게 아니라,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Y라고 하고
요 두께를 dy라고 하면 요 안에 있는 경우 dy가 아주 작으면 요 안에 있는 마그네틱 필드는 거의 일정하죠. 저 안에 있는 플럭스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y만큼 떨어지는 직선 도선에 생기는 게 뮤제로 I over 2파이 y였나? 그죠? 거기다 넓이를 계산하면 되죠. 넓이는 얼마야? a 곱하기 dy죠. 그 다음에 이거를 y를 r-2분의 b에서 r 플러스 2분의 b까지 적분하면 되죠. phi b는 뮤제로 I a 2파이 인테그랄 y분의 dy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r 플러스 2분의 b까지 우리 이건 쉽게 적분할 수 있는 양이니까 뮤제로 I a 2파이 log r 플러스 b over 2 b over 2 우리 크기만 보면 방향은 우리가 벌써 아니까 원래 2는 마이너스 d5b dt지만 그냥 우리 이것만 계산을 하면 뮤제로 I 2파이 이건 상수죠. r에 따라서 변하는 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r이 변하죠. dr dt가 v예요. 그죠? 우리 보면 이거를 그러면 미분을 하면 r 플러스 2분의 1 빼기 r 마이너스 2분의 b dr dt 체인 룰을 써서 하면 되죠. r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 r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래서 우리 이거는 뮤제로 I a 2파이 r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분의 이거에서 이걸 빼면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b인가? 근데 이게 절대값이니까 그냥 b 1 v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잘못 썼나? 어? 이거 하면은 2분의 b에서 2분의 b를 빼니까 b 아닌가? 마이너스 b 아닌가? 분모? 아 4분의 b죠. 오케이 쏘리 자 다음과 같이 우리 할 수 있죠. 이번에는 다음 같은 레일 위에 길이가 L이고 막대 이것도 역시 도체인데 도선인데 요거 딴 건 저항을 무시할 수 있고 요거의 저항이 레지스턴스가 R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가지고 오면 EMF가 얼마냐? 커런트가 얼마냐? 그 다음에 저 단지 여기서 커런트가 그러면 나오는 열 에너지가 있을 테니까 단위 시간당 나오는 열 에너지가 얼마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아주 쉽죠. 이쪽으로 가면 요 안에 들어오는 플럭스가 시간에 따라서 늘어나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못하도록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EMF가 생길 테고 이렇게 생길 테고 EMF가 얼마더라? 요 길이를 X라고 하면 phi B는 LX B인데 d phi B dt는 우리 방향을 먼저 정했으니까 LB dx dt가 V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2로 주어지는 거고 I는 R분의 LBV Thermal Energy per Unit Time은 P는 I 제곱 R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아닌가? L 제곱 B 제곱 V 제곱 다음과 같이 우리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좀 더 어려운 문제 없나? 오케이. 다음과 같은 점선을 기준으로 이 위에는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 밑엔 마그네틱 필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전체 질량이 M이에요. 근데 중력이 있는 곳에서 이거를
옆으로 삐뚤어지지 않게 똑바로 쭉 떨어뜨리는 거예요. 쭉 떨어뜨리면 물론 이게 무한히 길지 않으니까 떨어뜨리다 보면 언젠가 바깥으로 나가겠지만,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이 시스템이 일정한 속도에 도달한다고 칩시다. 그 일정한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왜 일정한 속도가 생기냐면, 중력을 받으면 당연히 자유낙하 운동을 해야 될 텐데,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럼 이게 또 마그네틱 필드가 있네.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마그네틱 플럭스를 봐야 될 텐데, 이 마그네틱 플럭스가 있는데 떨어지면 마그네틱 플럭스가 줄어들죠. 그러면 줄어들지 말라고 이쪽으로 틀림없이 유도 전류가 생길 텐데, 전류가 안 좋은데?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텐데, 그러고 나서 보니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도선에 전류가 흐르죠. 그 힘을 받죠. 어떻게? L 크로스 B로, L 크로스 B. 이건 이쪽인데 두 개는 틀림없이 상쇄될 테고, 이거는 L 크로스 B. 이쪽으로 힘을 받죠. 이쪽으로 받는 힘이 얼마냐면 I, L, B야. 근데 I가 어떻게 되지? 이거 저항을 R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이 안에 게 ILB 반대 방향이죠. 이 힘이랑 쭉 내려오다가 틀림없이 여기는 I는 이 안에 있는 플럭스는 이거의 속도에 비례하니까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I가 더 많이 흘러서 더 힘이 커지죠. 그러니까 빨리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이쪽 힘이 더 커지기 때문에 틀림없이 언젠가는 이거랑 같아질 때가 있을 텐데, 같아지면 그때부터 일정한 속도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 속도가 됐다고 치면, 그 속도가 됐을 때 mg는 I 그때 터미널 L B가 될 테고, 이 I 터미널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게 일정한 속도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치면 phi B가 틀림없이 L Y B가 될 텐데, 크기만 보면 DT는 L B Y dy dt, 그게 V 터미널 벨로시티가 될 테고, 이게 E가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ITR. 그래서 이게 뭐냐면 R분의 LB VT 제곱. 그럼 VT는 RMG 나누기 L제곱 B제곱.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아이디어를 섞었지만, 우리 쉽게 우리 하나씩 아이디어를 보면 우리 다 알 수 있는 문제죠. 오케이. 아까 문제가 너무 쉬웠으니까 그럼 우리 좀 덜 쉽게 하려고, 뭐냐면 아까는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에 이렇게 가는 거 했었죠. 그러니까 너무 심심했었죠. 그래서 우리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 아니에요. 이제는 여기 도선이 여기서부터 높은 레일에서부터 A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도선의 긴 직선 전류에서 전류 I가 흐를 경우, 이게 위로 가면 일정한 속도 위로 움직이게 외부에서 힘을 가해서 했다면 EMF는, 그 다음에 요건 저항을 역시 무시할 수 있고, 요거의 저항이 R이라고 하면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단위 시간당 저항에 의해서 나가는 열 에너지는 똑같은 문제를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제는 유니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나가는 마그네틱 플럭스를 계산을 해야 돼요. 마그네틱 플럭스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 어떤 주어진 시간에서 요게 X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dx dt는 V일 테고, 크기만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 그림에서 본 것처럼 여긴 들어가는 거, 여긴 나오는 건데 R분의 1에 비례하는 마그네틱 필드니까 여긴 좀 더 세고 여긴 좀 더 약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여긴 전부 다 나오는 마그네틱 플럭스만 있죠. 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나오는 플럭스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유도 전류는 반대하는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별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게 받는 힘은 얼만데?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여기 받는 힘은 I, L 크로스 B면 틀림없이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려면 외부에서 힘을 이렇게 가해줘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는 힘이 얼마냐? 힘을 계산하려면 I, L 크로스 B로 할 때는 B가 일정할 텐데 이건 B가 변하죠.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를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먼저 I를 구하고 싶으면 먼저 플럭스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플럭스는 먼저 에어리어는 하면 안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Y 폭이 dy 요 안에 있는 마그네틱 플럭스를 계산한 다음에 전부 더하면 되겠죠. 왜 이렇게 골랐냐면 여기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곳의 마그네틱 필드는 크기가 다 똑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구했죠. 여기 있는 d5는 얼마야? x 곱하기 이게 얼마야? y-a? y-a 이게 면적이고 b는 아니지, 내가 잘못했네. x dy죠. x 곱하기 dy.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는 뮤0 i 나누기 2파이 y인가? 그렇죠. 직선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거. 그러면 phi b는 뮤0 i x 나누기 2파이 y분의 dy. y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l 플러스 a까지죠. 하면 뮤0 i x 2파이 log l 플러스 a 나누기 a.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2는 우리 크기만 보면 방향은 우리 벌써 알죠. 이거는 다른 건 다 고정돼 있고 x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dx dt가 v니까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뮤0 i가 그렇지. 여기 i는 그거죠. 뮤0 i v 2파이 log a분의 l 플러스 a. 따라서 뭘 구해야 되더라? 열 에너지로 나가는 거는 I 제곱 R 혹은 IE를 계산하면 되니까 이거는 2파이 뮤0 V I 제곱 log A분의 L 플러스 A. external force가 한 일은 external force는 여기에 거한 힘을 구해야 되죠. 힘은 어떻게 구하나? I, L 크로스 B인데 I는 구했나? I는 요거를 R로 나누면 I죠. 아이고, 그치? R로 나누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힘이 B가 다르니까 이것도 역시 그러면 Y만큼 여기서부터 똑같은 걸로 해볼까?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여기서부터 이걸 Z라고 합시다. Z에서 DZ만큼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면 받는 힘은 아까 본 것처럼 여기는 B는 일정하니까 I 전류가 이렇게 L 크로스 B L 크로스 어떻게 되는 거야? L 크로스 B 이쪽이죠. 받는 힘은 DF는 I L DZ 곱하기 B. B가 얼마냐면 뮤0 I 2파이 G 플러스 A죠. 자,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G 플러스 A만큼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 이거 보면 F는 뮤제로 I 제곱 나누기 2파이 인테그랄 dz z 플러스 a 가만 있어 보자. z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미분해야 되지? 제로부터 l까지 뮤제로 I 제곱 2파이 로그 l 플러스 a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일정한 힘이니까 이거는 한 파워는 F 곱하기 V죠. 여기다 V를 곱하면 이거랑 똑같죠. 자,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 경우에도 external force가 한 일이 저항해서 열 에너지로 방출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갈수록 점입 가경이죠. 이번에는 유니폼리 나오는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이렇게 레일이 이제는 평행한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그때 T가 0인 곳에서 일정한 속도 V로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올리면 틀림없이 EMF가 어떻게 생기냐면 당연히 이렇게 생긴 회로 안에 플럭스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늘어나지 못한 쪽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도록 EMF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 EMF가 어떤 상수 곱하기 T의 N승의 형태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때 N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밌는 문제죠. 그래서 우리 그래? 그러면 T가 0일 때 요 꼭지점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요게 T만큼 지난 곳의 위치가 여기라고 하면 요게 수직이에요. 요게 VT네. 그죠? 그럼 이것도 VT고 이게 VT면 이것도 VT죠. 이것도 VT죠. 두 배의 VT죠. 그런가? 그렇죠. 이 에어리어는 얼마죠?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1 아니야 2 B제곱 T제곱이네. 그럼 파이는 플럭스는 B V제곱 T제곱 2의 크기는 d phi b dt b V제곱 2배의 T 따라서 N은 1이죠. T에 비례하는 문제죠. 다음과 같이 이 문제를 보세요.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팬시한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아주 간단하게 우리 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 수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은 회로가 있어요. 회로를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R1, R2, R3, L 배터리 스위치가 있어요. 여기 흐르는 전류 I1, 여기 흐르는 전류 I2라고 하면 여기 당연히 I1, I2가 흐르겠지. 그래서 스위치를 닫는 순간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닫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그 다음에 스위치를 이렇게 닫고 오래 시겠다가 탁 떼는 순간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그런 다음에 떼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 전류가 흐르죠. 일로 확 흐르죠. 일로 가려고 했더니 이거 못 흐르게 하죠. 그럼 전류는 일로 흘러요. 오랜 시간이 그랬다가 점점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게 많아지다가 나중에는 이게 없는 것처럼 흐르죠. 자, 그래서 DIDT를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닫는 순간은 이게 막으니까 전류가 전부 다 일로 흘러요. 그죠? 처음에 일로 흐르니까 그때 A번에서는 I1과 I2가 같은데
A번은 I1과 I2가 같은데 이게 얼마냐면 R분의 2인데 R이 이퀴벌런트한 거니까 직렬일 경우에 이퀴벌런트한 레지스턴스는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스위치를 닫은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거 없는 거랑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요게 병렬 연결이 돼 있으니까 요거에 대한 이퀴벌런트한 레지스턴스를 구하고, 그러면 여기 흐르는 그 다음에 토탈 레지스턴스를 구하면 I1을 알게 되고, I2는 어떻게 알게 되나? I2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구하나? 요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하면 돼요. 자, 여기서 E에서 I1, R1만큼 떨어진 만큼 여기에 포텐셜 차가 될 테니까 그 포텐셜 차를 R2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우리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스위치를 갑자기 열면 이제 일로 흐르던 전류가, 여긴 전류가 흐르지 않을 테고 I1이 0이 될 테고, 이거는 갑자기 닫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다가 흐르는 게 감소하니까 이렇게 흐르나? 이때는 어떻게 되지? 전류가 헷갈리네. 아주 시간이 지난 다음엔 알죠. 아주 시간이 지난 다음에 0인데 스위치를 여기서 딱 열자마자 이걸 딱 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전류가 그냥 흐르겠네? 그죠? 스위치 그냥, 아닌데? 전류가 그냥 흐르면 안 되는데? 여기서는 전류가 끊어지는데. 어? I2 방향과 반대로 바뀌고. 이게 바뀐다고?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아니, 오히려 이렇게 흘러야 되지 않나? 이게 흘러진 게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걸 반대하는 방향으로 생기면 유도전류가 이렇게 생기지 않나? 어? 원래 흐르는데 흐르는 걸 막아야 되니까, 이게 그냥 흐른다고? 그럴 순 없지. 이게 갑자기 바뀔 순 없지. 바뀌려면 이게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되겠네? 딱 닫다가 딱 되는 순간 딱 되는 순간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네? 여기 그대로 I2고, 어? 이렇게 흐른다고 전류가? 원래 이렇게 흐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방해를 하면, 아, 그렇지. 계속 그렇게 흐른다고?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게 0인데? 그럼 여기서 0은 이거 더하기 이거면 안 되잖아, 말이. 그러니까 저기 연결된 부분 내에서만 있는 거. 네. L 있는 부분. L인 여기서 I2 이렇게? I3 이렇게? I2에는 방향이 바뀌고. 이게 방향이 바뀐다고? 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가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요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이렇게 흐른다고? 아니 그대로. 이건 그대로 계속 이렇게 흐른다고? 네.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이렇게 바뀐다고? 네. 전류. I1이 0이 되는 아, 계속 가려고 하니까? 네. 그렇겠네. 그렇게 되겠죠. 요게 없으면 요게 흐르는 전류만큼 이렇게 거꾸로 흐르겠네. 우리 그렇게 하는 거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0이죠. 흐르는 전류가. 왜냐하면 다 열 에너지로, 여기 저장된 마그네틱 에너지가 전부 다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됐을 테니까. 오케이. 이건 다 똑같은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거는 닫는 순간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로만 흐를 테고, 닫은 다음에 오래 있으면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고 R1, R2가 병렬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끊는 순간 아까 말한 대로 이건 그대로 흐르려고 하고, 따라서 여기 I1의 전류가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경우가 되겠죠.
우리 다 볼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나? 재밌다 이거. 닫는 순간 전류가 어떻게 흐르려 그러나? 전류가 안 흐르네. 그죠? 닫는 순간 전류가 안 흐르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일루에 전류가 안 흘러요. 왜냐면 이게 저항이 없으니까 일루 다 흐르죠. 우리 다음과 같이 이런 거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29장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일단 시험 범위까지는 언제 본다 그랬더라? 11월 8일 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그러면 지난번 한 것처럼 그 전날에 다시 시험 문제를 보도록 하고, 우리 그때까지는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는 어떤 걸 보냐면 드디어 LC 서킷을 보기로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관심 있는 회로가 레지스턴스 배웠고, 커패시터 배웠고, 또 뭘 배웠더라? 인덕터 배웠죠. 그래서 3개 중에 2개씩 골라서 해봤는데, 하나는 항상 저항이 들어갔죠. 저항에다가 커패시터 RC 회로, 저항에다가 인덕터 RL 회로. 그럼 이제 저항을 빼고 LC만 붙여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패시터나 RL 회로나 RC 회로를 봤을 때는 우리가 포텐셜 방법을 썼지만,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저항에서는 계속 단위 시간당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양이 있었죠. 근데 저항이 없으면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게 없어요. 따라서 이 시스템은 틀림없이 에너지가 보존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에너지가 보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에 Q-Q를 저장시켜 놓고 스위치를 열었다가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을 우리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러면 그 순간에 여기는 마그네틱 에너지가 0, 여기는 일렉트릭 필드에만 일렉트릭 에너지가 있지만, 딱 닫는 순간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 여기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죠.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면 마그네틱 에너지가 생기죠. 그 대신 여기 일렉트릭 에너지는 줄어들었죠. 그래서 보면 토탈 에너지는 컨서버가 되는데, 일렉트릭 에너지는 EC분의 Q제곱, 마그네틱 에너지는 2분의 L I제곱. 그래서 다음과 같이 돼서 확 전류가 늘면서 여기 마그네틱 필드가 많이 생기면 마그네틱 에너지가 생겼다가, 이게 그대로 있으면 좋은데 흐르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전류가 안 흐르죠. 그러면 어떻게 되더라? 파라데이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더 흘러야 돼. 그래서 전류가 딱 쓰는 게 아니라 코일이 있으면 유도된 셀프 인덕턴스 때문에 전류가 또 흘러요. 더 언제까지? 여기 마그네틱 필드가 없어질 때까지. 여기 마이너스 Q였던 게 Q 마이너스 Q. 여기 전하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거꾸로 왔다가 하는, 틀림없이 오실레이션이 계속 될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용수철인 경우에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제곱, 카이네틱 에너지가 2분의 1 mv제곱, 다음과 같이 2개가 더해지면 x제곱, b제곱이 더해지면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는 합하면 항상 보존이 되긴 하지만 각각은 변하죠. 우리 진동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요것도 제곱으로 주어져 있고, 요것도 더한 게 제곱으로 주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요것도 x가 있으면 x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의 제곱이죠. 요것도 q가 있으면 q에 대한 시간에 대한 미분에 대한 제곱이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그 시스템을 우리 여기서부터 보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LC가 위치가 바뀌었지만, 한쪽에 Q-Q가 되어 있는 곳에서 스위치를 딱 닫았다고 보면, 그때는 일렉트릭 에너지만 있다가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다가, 그때 전류가 점점 흘러서 이게 이 안에 있는 일렉트릭 필드의 에너지는 줄어들지만, 여기 전류가 흐르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생기면서 마그네틱 에너지가 생기고, 여기 전하가 없을 때는 전류가 최대한으로 흐르지만 최대한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쪽으로 다시 가서 이제 전화가 반대쪽으로 갔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완전히 좌지된 다음에는 다시 거꾸로 그걸 계속하는 이 운동을 계속할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에너지가 보존되는 한.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거는 우리가 정성적으로 퀄리터티브하게 LC 회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는 거고, 우리 퀀티터티브하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볼 텐데, 우리 관심 있는 건 당연히 뭐냐면 여기 처음에 이렇게 했다가 다음과 같은 걸 거쳐서 여기까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혹은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제일 관심 있게 볼 수 있죠. 우리 다음과 같은 LC 회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